티치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디아보리족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만약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정체를 극도로 숨겨왔으며 힘수염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으며 자신이 디아보리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겨옵니다. 그리고 디아보리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극비사항이기에 디아보리족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징을 아는 사람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 역시 우연히 오하라의 서적을 보며 디아보리족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었고 티치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인물이 있다는 것에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티치는 꽤나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고 티치는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샹크스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는 샹크스의 눈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눈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티치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죽이게 된다면 분명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겠지. 나는 아직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결코 방심 따위 하지 않았는데 이 녀석의 비밀은 지켜주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곧바로 힘수염의 작단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본능적으로 티치의 야망이 매우 크다는 것과 언젠가 거대한 적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티치와 샹크스의 과거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티치와 샹크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비록 티치가 루피와 에이스에게 패배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여 티치와의 전투에 임합니다. 또한 티치 역시 비록 과거에는 자신이 샹크스에게 이겼을지언정 현재의 샹크스는 신세계의 사왕이 되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기에 티치 역시 전력을 다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티치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두우로 가나 섬 전체를 어둠으로 뒤덮었고 샹크스는 매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아닌데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군. 확실히 이 녀석의 그 능력은 평범한 악마 열매와는 다르군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 막아볼 테냐 라고 말한 이후 블랙홀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이후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하였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튕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워낙 강했기에 티치의 흔들흔들 열매를 뚫어버렸고 샹크스의 참격이 그대로 티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서 뒹굴며 젠장 아프잖아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땅으로 착지하며 이 녀석의 능력은 모든 데미지를 2배로 허용하지 않는가. 그 리스크로 악마 열매의 힘을 집어삼키는 능력을 지녔지만 비능력자인 내 앞에서는 허울 좋은 한울타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티치의 능력이 악마열매 능력자들에게는 효과지역일지언정 비능력자인 자신의 앞에서는 되려 발목을 잡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는 다시 일어났고 티치의 상처는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샹크스는 확실히 회복력이 비정상적이군. 맷집 또한 뛰어나고 말이야. 이 또한 디아보리족의 능력인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서론이 길군 빨간머리 온전히 전투에만 집중하자고. 나 역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카무사리를 허용하며 꽤나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특유의 회복력과 맷집을 선보이며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자신의 그리폰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패왕참을 사용하여 티치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섬과 동시에 샹크스에게 가까이 다가가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끌어당긴 이후 곧바로 샹크스의 복부를 향하여 지진 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티치의 공격을 어느정도 막아냈으나 흔들흔들 열매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샹크스는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큰 데미지를 입었고 샹크스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진의 힘이다. 비록 난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아버지의 압도적인 힘만큼은 진심으로 동경했다고 라고 말하며 흔들흔들 열매의 파괴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티치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한 샹크스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다시 일어났고 샹크스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 압도적인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루피와의 대결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이 녀석은 루피의 능력을 봉인하고도 결국 루피의 패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했지 않는가 라고 소리친 이후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였고 비비를 포함한 원숭이들이 모두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샹크스의 압도적인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티치의 견문색
검은색 폐기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티치는 당당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 그 밀짚모자조차 신의 힘으로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열매를 각성했다고, 압도적인 폐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결국 그 소리를 한 로저가 어떻게 되었지? 로저 녀석도 결국 시대의 패배자일 뿐이다. 해적왕이 되어 원피스를 찾았지만 결국 세계정부의 자수한 멍청이가 아닌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티치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며 침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티치에게 달려들었고, 티치는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샹크스의 그리폰의 일부를 흡수하며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가 티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갔고, 샹크스는 티치가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티치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폐기 또한 최정상급이었기에 티치는 무장색 폐기를 극도로 강화하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데미지를 최소화하였고, 기세를 잡은 샹크스였으나 티치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샹크스와 티치는 한 차례씩 결정적인 공격을 적중시켰고, 티치와 샹크스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평소에는 장난스러운 모습이 있으나 지금만큼은 매우 냉철하고 진지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특유의 여유로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 역시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만 하군 빨간머리, 하지만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는 소용없다 라고 소리친 이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하였고, 흰수염과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허공을 타격하였고 대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두러가나 섬은 물론이며 주변 해안 전체가 뒤집히기 시작하였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땅바닥에 꽂으며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균형을 잃은 샹크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충격 해방을 사용하며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그리폰을 뽑아든 이후 곧바로 그리폰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았고, 샹크스의 폐양색이 폭주하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어두러가나 섬은 폐양색 폐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티치의 충격 해방을 막아섰고, 샹크스의 카무사리와 티치의 충격 해방이 충돌하며 섬의 일부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 서로의 강함을 잘 알았기에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리 없다고 판단하였고, 티치는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이후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며 이를 피해낸 이후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검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곧바로 티치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티치는 어둠의 방을 사용하며 샹크스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참고로 어둠의 방은 티치의 필살기격인 기술이며 루피조차 힘겹게 풀어냈던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어둠의 방에 갇힌 이후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나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곧바로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며 티치의 어둠의 방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능력에 의존하는 거냐 티치, 일정 레벨을 주파하면 능력 따윈 의미 없다는 걸 알터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샹크스가 어둠의 방마저 파괴하는 데 성공하자 그 기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은 신세계에서도 극소수인데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이 그 정도 남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루피 에이스 흰수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밀짚모자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폐기마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다. 아직 이론상이긴 하나 폐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 인간의 의지마저 흡수해버린다면 폐기조차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어둠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지마저 흡수해버리며 폐기를 무력화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폐양색 폐기가 극대화되며 인간의 의지를 상실시키며 견문색 폐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마스 역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힘을 사용하여 신의 장난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의지를 상실시키며 폐기를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어둠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구체를 만들어낸 이후 신마 흑천을 사용하며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어둠의 구체를 샹크스에게 던졌고, 샹크스의 기운이 약해지며 폐기가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질적인 기운을 느끼며 폐양색 폐기를 휘감으려 하였으나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의 기운이 약해졌기에 샹크스는 폐양색 폐기를 휘감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 얼마나 통쾌한 능력인가, 능력은 물론 폐기마저 봉인할 수 있는 힘이라니, 이 힘이라면 밀짚모자조차 내 상대가 될 수 없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샹크스에게 접근하여 샹크스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시켰고, 샹크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티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무장색 패기조차 무력화가 되었고, 샹크스는 티치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